뭐가 좀 길다, 그죠? 뭐 딱 나와 있듯이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청탁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조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러저러 건 하지 마라. 또 혹은 이렇게 해라. 라는 이제 법이 이 두 가지 법이고, 요 외에 원래 최초 원안에서 이제 다른 별칭으로 김영란 법이지 않습니까?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최초로 발의를 했다고 해서 김영란 법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입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빠졌고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현행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청탁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해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인데, 내 일 잘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어떤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집을 지으려면 대지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는 대부분 다 임야이거나 농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농지와 임야, 심지어 국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을 제가 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질 변경,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집을 짓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에 인해서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이다 등등의 이유로 형질 변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로비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 얘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청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재하지 않는다. 내 일이니까. 중요한 건 직접입니다. 직접. 그럼 간접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겠어요? 제재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도 다릅니다. 그 부탁을 받은 여러분, 공공기관의 종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만약에 거절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퀴즈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게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행위냐? 그렇진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 법에 저촉이 된다. 하지만 제재를 하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벌칙을 주지 않을 뿐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정당한 행동이라고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입법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자기 말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재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니까 잘못된 행동이지만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해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혹은 여러분들 같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여러 가지 규정, 법령, 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요거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그럼 간접은 어떻게 되냐? 말하자면 내 어떤 청탁에 대한 요구를 직접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백을 쓰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혹은 아는 선을 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양반이요. 처음에 안 되니까 자기 친한 친구한테 좀 얘기 좀 잘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친한 친구는 내가 이 담당 공무원의 같은 그 시청, 군청에 일하는 그 공무원, 다른 부서에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또 공무원이 해당 담당자 공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원 다 처벌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